이렇게 친수성 곱슬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소수성 곱슬. 그죠? 젖은 상태에서는 곱슬이 없는데 말리면서 곱슬이 부실부실 나와요. 이게 요즘 굉장히 많아지죠. 얼굴 라인에 안쪽에 있는 잔머리. 자, 여기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아, 나중에 더 부족한 건 제가 다 채워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이게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6시간 해야 돼요. 저 12시간 반만 먹여주면 이런 교육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다 알아 누울걸요? 그죠? 지금도 죽겠죠? 궁뎅이 아파서. 근데 해야 돼요. 미용사라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환점이라고 얘기하잖아. 터닝포인트. 미용사라면 이제 기본은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런닝머신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제자리 걸음. 돼지기 뛴 것 같은데도 제자리 걸으면 내가 3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제대로 뛰셔야 돼요. 자, 소수성 곱슬. 자, 이 모발은 평상시는 좀 밝은 모발 쪽에서, 그죠? 그리고 얇은 모발 쪽에서 발생이 돼요. 근데 이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수성 곱슬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발의 두께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최소 3가지에서 4가지 이상의 모발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얇은 모발이 곱슬같이 보여서 모발 전체가 곱슬같이 부실부실 올라와요. 가만히 보면 곱슬 모발이 보면 가장 가는 모발이, 그리고 반 이상은 곱슬이 전혀 아닌 모발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미용인들은 그 모발 중에서 가장 굵은 모발에 약을 맞춰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얇다라는 것은 큐티클도 얇은 거잖아요. 굵은 모발에 맞춰놓은 약을 맞춰놓으니까 파마 약에 잔류하는 포함이 되는 알칼리가 반대로 큐티클을 녹여서 우리가 도마뱀을 잡아놓으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무엇을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모발이 똑똑해져 있어서 자기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파마약이나 염색약이 들어와 버리면 최외곽층 큐티클 하나를 녹여서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끈적끈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일화된 줄 알고 헹궜더니 곱슬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약이 모발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소수성 곱슬 무조건 샴푸. 한 번, 두 번. 두 번. 하고 바로 미스트. 물 가지고 모발 전체를 부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이온 발생기나 미스트기 있잖아요. 이 아이를 미리 좀 틀어놓고 모 피질 부분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미스트기로 부풀려 놓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왼손의 텐션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왼손에 텐션을 주고 약을 좁게 바르면 곱슬이 안 펴집니다. 그러니까 곱슬이 펴질 정도로 약을 발라놓고 바른 약을 그냥 내비두니까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다 보면 막 자지러지죠. 어떻게? 일단 곱슬을 펴주고 나머지 잔류하는 곱슬을 걷어내셔야 돼요, 약을. 맞잖아요. 그 작업 안 하시잖아요. 이 소수성 곱슬 잘 펴시면 큰 돈이 있어요. 얼굴 라인에 집중이 다 돼 있잖아요. 만약에 로또 파마 하면서 얼굴 라인에 있는 곱슬까지 싹 정리가 된다면 대박이잖아요. 왜 그걸 안 펴요? 몰랐어요? 쉽게 하려고요. 잠깐만. 펴지는 걸 보고. 펴지고 나서 그 아이를 그냥 내버리니까 큐티클 녹았잖아요. 근데 약을 조금 바르면 곱슬이 안 펴지잖아요. 근데 자질을 펴진 것만큼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양을 놨고, 그래서 모류 파양들의 빗질 연습이, 제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정말로 유명한 회사에 저 교육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15명 모집하는데 어떻게 해요? 200명이 모집했어요. 그 중에서 심사를 봐서 15명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4번 교육까지 안 해가지고 6번 교육을 했습니다. 6번 교육을 하는데 마지막 주에 가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15명 중에 7명이 연봉 1억 이상짜리예요. 사장님 도저히 안 되겠네요. 마지막 주는 약 바르는 연습 시켜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연봉 1억을 넘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약 바르면 왜요? 그랬더니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제 습관 때문에 안 되네요. 마지막 주. 그래서 오히려 가발 가져오라 해서 머리가 나는 방향 결대로 뿌리 살리는 연습, 다운시키는 방법, 곱슬 펴는 연습. 처음에 빗질하는 연습부터. 우리 빗질 하라면 뭐예요? 두상 전체를 쓸어내려 버리잖아요. 약을 발라놓고 다 모아놓잖아요. 끝을 다 자꾸 모아놓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한 습관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죠.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8팀인가 교육을 했네요. 그 한 팀 딱 교육을 하고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놔버리니까요. 기초부터. 그 중에서 대부분 15명 중에 8명이 이 교육을 왜 들어왔는가 물어봤더니 내린 교육이래요. 진짜 내가 쪽팔려가지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대요.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질하는 연습, 약 바르는 연습부터. 이 곱슬 종류에 따라서 한 번에 얘도 특히 소수성 곱슬 60% 딱 펴놔야 돼요. 조금 발라서 안 되잖아요.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텐션입니다. 순간적으로 곱슬을 교정하고 그 약이 모발에 남아있으니까 자지러졌던 거죠. 안 자지러지게 어떻게 걷어내셔야 되죠. 그러면 걷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 돈 버시려면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장님이 완전히 앞곱슬만 펴서 작년에 50억을 한 미용실이 있죠. 곱슬을 증오하는 모임. 오랑.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곱슬 다 약으로 펴니다. 이렇게 다 펴요. 그 비법을 들은. 제가 그 집에서요. 요 구렛나루에서 요 얼굴 라인, 앞머리 방향 잡는데 4번 교육에 2천만 원 받아왔어요. 진짜로. 딱 4번 교육에. 1월 17일 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 교육을 받겠다라고 머리가 어려워갔더라고요. 그 시간 늦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른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뚝 잘라지던데. 그런 선생님들을 보고, 그죠? 어떻게 교육을 대충을 해요? 그 시간 안 늦으려고. 바로, 머리가 난 방향 결대로 곱슬 펼 수 있는, 우리가 판넬스트 할 때 생각하세요. 그리고 60% 이상 펴주고 나서 반드시 이 소수성 곱슬은 더블로 하나 꼭 들어가셔야 돼요. 펴주고 나서 시스템 안으로 닫아버리세요. 헹구고 나서 들어가든지 걷어내고 들어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냥 과감하게 먼저 도포되어 있던 약을 헹구고 다시 시스테아민으로 다시 닫아주니까 곱슬이요. 다음에 올 때까지 심했던 곱슬까지도 자라나는 머리카락, 곱슬머리도 아주 부드럽게 자라더라고요. 자, 이렇게 친수성, 소수성, 곱슬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제일 펴기 힘든 게 아마도 고무줄 자국일 겁니다. 우리가 만든 곱슬. 그죠? 견인성 곱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약을 발라놓고 스틱 매직기로 한번 당겨주니까 모발이 끊긴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고무줄 자국이 뭐예요? 그 안에 물이 날아가는 흔적입니다. 이것은요, 펴기 정말 힘들어요. 그죠? 물이 그만큼 무서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곱슬을 펴고 나서 왜 고객님들이 묶고 다닐까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뭔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이 안 되니까. 묶어도 어쩔 수 없어요. 바짝 말린 상태에서 묶으라 하셔야 됩니다. 젖은 상태에서 묶어버리면 그 껍질까지 만들어져서, 그죠? 그리고 그런 껍질도 혹시라도 생기면 샴푸하고 나서 약으로 텐션, 머리가 난 방향. 약을 많이 발라버리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적은 약을 갖고 교정을 하려면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샴푸고 내 텐션입니다. 큐티클 열어주는 거죠. 약으로 교정을 하셔야 돼요. 자, 친수성 곱슬, 소수성 곱슬, 견인성 곱슬. 이 곱슬의 종류에 따라서 연화 방법이 달라야 되고 곱슬은 약으로 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책 쌍으로 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에 답하시는 분. 자, 우리 머리카락의 형태를 관리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즐드란 유전자죠. 쟤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곱슬이 아주 심한 사람은 이 염색체가 없습니다. 몇 번 염색체일까요? 7번. 또 8번? 언젠가 나오겠네. 일어나. 6번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예. 박수. 제보다. 이거는 아까 책을 사신 것 같더라고요. 예. 후배를 주던지. 나오더라고요. 6번이라고. 예. 책 봤네. 자, 이 엄마 뱃속에서 임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우리 신체에 나 있는 모든 털의 형태, 색깔, 길이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프리즐드 6번 염색체가 없는 사람들은요 곱슬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6번 염색체를 삽입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대요. 걱정 마. 그죠? 곱슬머리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미용사 펴먹고 살으라고. 직모가 왜 나와요? 구부리라고. 새치머리가 왜 나와요? 염색하라고. 머리카락이 왜 길까요? 자르라고. 미용이 좋은 거죠. 다 반대로 가시니까.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에는 요 곱슬 한 30% 이상의 곱슬머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만들어버리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고객이 파마를 하는 목적이 컬인지, 결인지, 곱슬인지에 따라서, 그죠? 이제 연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타켓을 정해놓고 가자고요. 그냥 대충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파마가 나오면 그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이제는 그 느낌을 매일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운에 맡기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하고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불안하지 않대요. 그리고 예상을 할 수 있대. 저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왜? 고객하고 상담하면서 어떻게 파마를 할 건지 제 머릿속에 벌써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력이 되면 파마신이 접신이 된 거죠. 파마신 5개 있어요. 연화신, 모발 진단신 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신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신이 있잖아요. 이게 신내림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파마신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불안하게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연화 테크닉 10가지만 주고 바로 이제 수분 쪽에 들어갈게요. 연화 테크닉. 자, 이렇게 연화를 보고 첫 번째 연화 테크닉 아주 중요한, 물론 여기에 보면 제가 연화 테크닉 19가지를 싹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만 빨리빨리 가져갈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1차 도포 때 1차 도포 때, 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을 정확하게 도포하려면 물약이 좋을까요? 크림약이 좋을까요? 크림약입니다. 자, 파마는 약 바르는 기술이에요. 진짜 파마 고수일수록 약 바를 땐 자기가 바릅니다. 차라리 와인기는요, 후배들한테 시켜줘요. 약 바를 때 디자인이 다 끝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을 정확하게 도포하려면, 그죠? 크림약이죠. 하지만 2차 도포 때는요,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가는 모발일수록 크림약보다는 물약. 그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볼륨. 볼륨 하나만 잘 살리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볼륨은요, 머리가 난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바로 관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본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볼륨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뿌리 가까이 발라서 이 모발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뀌는 정도 약을 발라야 돼요. 로또 파마도 열펌도 약으로 모발의 방향이 바뀌면 되더라고요. 그 약의 양 조절.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약을 참 못 바르는 게 뭐냐면 솔로 약을 바르면서 턱하니 발라서 그냥 바르니까 약이 너무 많이 덮어대니까 꺾이고 눌리고, 손등이나 손바닥에 발라야 될 약의 양을 조절하고 바르면 돼요. 그리고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바뀌는 정도 그 감을 내가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많이 발라서 모발의 방향이 바뀌는 모발이 있고 적게 발라서 바뀌는 모발이 있거든요. 파마가 잘 나오는 모발이 있고 안 나오는 모발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내가 아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최대한 뿌리 가까이 어떻게 모발의 방향이 바뀌는 정도. 그리고 한국인은 옆통수 다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까지 살려버리면 얼큰이가 돼버립니다. 자, 이 부분이요. 머리가 나는 방향 결대로. 이 머리가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두상의 골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두상에 골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두상의 골격하고 머리가 난 방향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가마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감추셔야 됩니다. 그죠? 약으로. 그게 또 유지기간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파마에서 6개월 가는 게 좋으세요? 3개월 가는 게 좋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파마가 풀린 게 아니에요. 잘한 거죠. 우리 미용이 얼마나 좋은데 파마 너무 오래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긴 머리. 1년에 파마를 한 번만 안 해. 짧은 머리는요. 어떻게 해요? 2달 이상은 못 버텨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숏컷으로. 아주 요즘 좋아 죽겠어. 투블럭. 할 게 없어 그냥. 대동단결 해가지고 와인딩 하기 싫으니까 다 어떻게 해? 투블럭. 맞잖아요. 그런데 투블럭 컷이 왜 나왔는지 보세요. 가장 튀어나 있는 부분을 낮춰서. 그런데 다운펌 한다고 다 붙여가지고 아주 가장 미운 연출 아닌가요? 계란형이죠. 여기 살려주고 여기 이쪽에 있던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모발 길이가 3cm 이상이면요. 어떻게? 제비추리. 그리고 짧은 모발. 생명이죠? 구렛나루. 요 구렛나루에서 이렇게 연결된 요 라인들. 요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요. 다 약으로 교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볼륨.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슬 약으로 피셔야 돼요. 약으로 꼼꼼하게 다 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더블 환원 들어가세요. 헹궈 내고 들어가 버리세요. 옛날 곱슬 제가요. 매직 스트레이트를 25만 원 받는 걸 보고 저희 직원 25만 원 월급 줄 때 화장품 가게 여자 주인이 8시간 파마를 하고 나와서 25만 원이 한 개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최초의 매직 스트레이트였습니다. 25년 전에. 저 화장품 도매할 때 여직원 25만 원 줬을 때 8시간 파마를 하고 25만 원 하나도 안 아깝대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0원짜리 300원짜리 파마약을 갖고 3만 원 만드는 걸 보고 이 미용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매직이 지금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전품목 2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대신 시간이 반 이상이 줄어버렸죠. 시술 시간 반을 줄여려니까 요금이 10분의 1로 줄어버렸잖아요. 맨 처음에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 보세요. 가격에 질려가지고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약으로 다 만지고 있었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시간을 줄이려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만 펴주시면 돼요. 약으로. 그리고 더블하는 꼭 보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매직 폈던 사람들은요. 볼 것도 없이 끝 모발 다 경화가 돼 있어요. 그걸 다시 풀어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모발 전체로. 그거 풀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뿌매? 뿌리 매직? 그죠? 뿌염? 뿌매? 말은 잘 만들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다 꺾여 있잖아요, 지금요. 그걸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약을 도포하고 열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열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요. 다 안쪽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열 처리 기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열이 많은 쪽, 가장 손상된 부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열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내가 약을 걷어내고 다시 도포해 주니까요. 고객이 왜요? 불안하게. 왜 이렇게 자꾸 부담되게 왜 자꾸 와서 만져줘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더 만져줘 그거잖아요. 만져주고 더 받아요. 결국은 고객한테 붙어있는 시간이 내 요금이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열 처리가 필요한 부분 가서 정말로 자 오늘 제가 보세요. 뭘 감추려고 빨리 끝내려고 안 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최대한 빨리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줘버리세요. 고객한테. 그리고 소개받으세요. 요즘 얘들 말로 개이득입니다. 정말로.